안녕하십니까,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HLB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금리 인하한 다음에 미국에서 기대를 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오늘도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다시 한번 뚫었죠. 92,200원. 자, 계속 위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왜 금리 인하와 민감한 관계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중간에 계속 밀리긴 했지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연준에서 0.5 비컷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5 정도. 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결국 인정한 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내려서 돈을 풀겠다.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왜 강할까요?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합니다. 아이디어만 대형 제약사에 넘겨서 임상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 R&D 비용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돈 나오는 데다 넣고 돈은 들어가죠.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자금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대출도 받아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죠. 바이오 기업들, 초기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다 적자이거나 돈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제일 문제죠. R&D 비용 때문에. HLB도 보시면은 특이한 모양이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5인데다가 이평선은 완전히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95% 이상. 제가 장담하는데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쉬었습니다. 5월달 이후로. 그죠? 6, 7, 8, 9 넉 달입니다. 절대로 주식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자, 급등 아니면 급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약간 수렴이 되는 모습, 위에서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밑에서 받치는 세력도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세력은 누굴까? 여러분이 예상하셨겠지만 공매도 세력입니다. 5월부터 공매도 세력이 계속 나왔었죠. 1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로 계속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저가입니다. 10만 원대가 뚫리면 숏 커버를 하다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주워 담아야 됩니다. 가격 볼 거 없이.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에코프로 작년에 보시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액분하기 전에 300% 올랐죠. 왜 올랐습니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집니다. 할 수 없이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 일정 가격대 돌파해 버리니까 스키즈로 바뀝니다. 시장가를 그냥 산 거죠.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참, HLB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내리 누르고 있는 세력들. 그럼 받치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반대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미국계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저희가 주간 미팅을 하거든요. HLB 되게 핫한 종목입니다.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사는데 왜 주가는 안 가느냐? 꼼짝도 안 하느냐? 외국계 증권사도 주문을 내는데 여러분 제가 PB 할 때 보니까 네 가지 단계로 주문을 냅니다. 매수할 때. 어떻게 내느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리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 자,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차분하게 물량을 받고 있죠. 중간에 매도도 하면서. 왜? 개미 털기 하려고 물량 터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
지금 HLB는 FTA 승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공매도 세력과 맷집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 수급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여기서 이 6개월 동안 오로지 이거 하나였죠. FTA 승인. 이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어떤 완결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제조업처럼 다른 제조업,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FDA 승인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이슈가 리보세라닉. 그만큼 심리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월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 좁은 박스권입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여기서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죠. 6년 가까이 매집을 했고 밑에서 오른 거로 따진다면은 자 이제 한 7배, 8배 정도 올랐나요? 자 기간에 비해서 수익이 크지가 않은 편입니다. 세력들의 주식 보유하는 기간,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승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 52주도 아니고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매집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매집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일봉. 그러면 먼저 이슈들을 보면은요. 최근에 뭐 간단하게 뉴로토브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학내 창업 기업이죠. 카이스트에서 만든. 왜 인수했죠? 뇌질환. 자 파킨슨병을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불치병이죠. 치료가 안 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건데 자 뇌질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HLB의 새로운 도전이죠. FDA도 재도전합니다. 간암 신약 리보세라닉. 얼마 전에 자 유한의 렉나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20일. 자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안 됐던 이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험자들이 있는데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캄네리 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면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캄네리 주막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암약인데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서는 벌써 승인이 났습니다. 왜?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마라.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FDA도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DA는 여러분 코로나 때 썼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긴급 승인 제도. 재심사 기간을 단축을 시킵니다. 6개월 1년이 아니고 한두 달 안에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FDA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지 펀드가 노린 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자 거래소 이전도 승인 이후로 미뤘습니다. 승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코스피를 이전할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승인된 다음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승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패시브 자금 극대화. 그리고 CB를 600억 발행해서 미국 마케팅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조기 직판매 때 쓰겠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함께.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B 유증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CB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죠.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주식으로 차익을 볼 때.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되고 발행시장에도 여러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CB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CB는 코스닥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는 유입 경로입니다. 들어온 채널이에요. 600억이 발행됐고 마케팅 얼마 전에 330억 운영자금 발행됐습니다. 930억
발행시장에서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의혹이 계속 나왔었는데 찌라시 퍼뜨리고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이 친구들이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수익을 났으니까 10만 원대 이어서도 때렸으니까 지금 수익 난 거잖아요. 근데 승인 FT 승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10만 원대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자, HLB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일반 제조주랑 다릅니다. 뚜렷한 수치가 안 나오죠.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6개월 동안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두 번째,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제 가는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서 성공해 봐야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서 성공해 봐야 어떻게 됩니까? 1상이나 2상 하다가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임상이 어려운 이유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CB도 발행하고 유상증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혜를 보게 됩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이런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승인만 하게 되면 매출의 5에서 10%가 아니죠.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CB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600억, 330억. 발행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원대 밑에서 쇼 커버 중입니다. 10만 원대가 뚫린다면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는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시 차트를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누르는 세력과 여기서 그죠? 이 구간에서 받치는 세력 팽팽합니다. 살짝 지금 균형이 깨질라 그래요. 여기서 그죠? 다시 보면은 두세 달 정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팽팽하게. 고개를 살짝 들라 그러는데 중요한 가격대가 제가 얼마라 그랬죠? 제가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밑에서 받치는 헤지펀드는 아직 단계가 1단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10만 원대를 뚫리지 않기 위해서 내리누르고 있는 거죠. 10월 달에 심사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0만 원대가 뚫리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시 승인이 안 된다. 헤지펀드의 로스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급락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격대. 그래서 시메트릭 삼각 수렴과 이평선이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거. 0.5 이상. 두 번째, 10월 달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가 방향을 잡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HLB 같은 종목들 대응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런 바이오 급등주는 훨씬 대응이 어렵습니다. 왜? 세력들의 세력 주가 관리 기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기본적인 세력들의 주가 관리 기법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1번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3번에 이전 승인 대응 전략. 승인된 다음에 이전한다 그랬죠?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3번에 승인 이전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종목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HLBR 리포트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횡보, 지지부진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그룹사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여러분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주도주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럴 때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업종별 섹터별로 제가 단타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문자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3158에 8575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시키도록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처럼 문자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많이 파는 거냐?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알고리즘이 팔고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에 여러분 70%까지 육박했습니다. 박 대표가 PBR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어요. 선물은 50%.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리즘 메커니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특히 HLB처럼 시총이 큰 종목들은 타겟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대형주, 중소형주 분석했죠. 그다음에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HLB는 핵심 타겟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HLB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자, 세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죠. 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9만 원대를 뚫게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대를 뚫게 된다면은 숏 스퀴즈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굉장히 길죠.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뚫리게 되면은 숏 스퀴즈를 바뀌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분기점은 10월에 심사가 되겠죠. 패스트 트랙이 가동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HLBR 있었고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세 번째 1번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이고요. 알고리즘 리포트 있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알고리즘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자, HLB는 시총이 큰 종목이고 주 타겟입니다.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 드릴 예정이니까 참여 원하시면 1번 보내주시면 되고 HLB 핵심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무료방입니다. 그리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이전 승인 대응 전략 이전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승인한 다음에 이전한다 그랬습니다.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이 이미지로 요약됩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에 산책하는 게 항상 주식은 실물 경제 선행하죠. 실적에 선행합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실적이 나오다 주가 빠졌습니다. 왜? 그만큼 고평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갔다는 거죠.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주인 곁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실적 곁으로.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HLB는 어떨까요?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승인이 되니 안 되니. 지금 거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0월에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도 내릴 가능성도 있고 바이오주한테는 호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크게 앞서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텔레그램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만 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방 1번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여러분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장 보시면은요. 자, 분봉 한번 볼까요? 올라가다 밀리는 중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HLB 보시면은 오늘도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9만 원 돌파했다 밀렸죠. 자, 오늘도 돌파했다 밀리는 중입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일단 FOMC 금리를 추가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 두 번째 10월에 심사.
패스트 트랙이 가동된다면 12월 안에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텔레그램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단타방에 입장하셔서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LB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